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이 감긴 적 있으신가요? 손끝이 저리거나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셨을 수도 있죠.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이미 급격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시원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고 약까지 바꿔가며 혈당 수치를 잡으려 애쓰지만 정작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16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김영자 83세님도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발이 저려서 외출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손주들 만나는 것도 망설여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단돈 1,000원짜리 편의점 2가지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비싼 제품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 단 15분, 그 작은 습관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내일 점심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습관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피로를 끊는 진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보세요. 지금 이 15분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15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손끝이 차가운 분 계신가요? 김영자님은 평생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사만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오후엔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다리가 쑤셔서 밤잠을 설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식단을 줄이고 운동도 늘려봤지만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식후 불편함이 심해지면서 외식은 물론 친구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조심조심 먹으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죠. 매일 먹는 게 두려워지는 생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식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천천히 마시고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계속 이어가자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자님이 어떻게 일상을 되찾았는지, 어떤 원리로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 급상승과 직접 연결되는 식전 루틴의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사 전 15분, 몸의 반응을 바꾸는 핵심 루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식전 단백질의 힘입니다. 식사 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 단백질 섭취군이 식후 급상승폭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김영자님도 식전 두유 한 팩으로 식후 졸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200ml 한 팩을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소한 맛 표기가 있으면 당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드시는 두유, 무가당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표에서 당류가 0에서 1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유만으로 부족하다 싶으시면 완숙 달걀 한 개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 속도를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해외 임상 연구에서도 식전 단백질과 지방 조합이 식후 반응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보고됐습니다. 김영자님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자 오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완숙 달걀 한 개를 간 없이 그대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요네즈나 소금은 피하고 본연의 맛으로 드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아침 삶은 달걀 한 개 챙겨 보셨나요? 냉장고에 달걀 2~3개를 미리 삶아 두시면 아침마다 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개 정도 삶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5분일까요? 이 타이밍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반응을 유도하는 시간이 약 15분이거든요. 국내외 연구에서 15분 전 섭취 시 식후 반응 완화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영자님도 식전 5분엔 변화가 없었지만 15분으로 바꾸자 확실히 달라졌다고 기록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에 알람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12시에 드신다면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 두시는 거죠. 그 알람이 울리면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를 드시고 15분 뒤에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전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15분의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점심 알람 지금 설정해 두실래요?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속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실험에서 천천히 먹은 그룹이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김영자님은 한 숟가락을 15번 씹는 습관으로 포만감과 졸림을 동시에 개선하셨습니다. 처음엔 숫자를 세면서 드셨는데 한 달 지나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셨다고 합니다.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으로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식사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전 루틴을 했다고 과식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양도 조절이 됩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는 연습 해보실래요? 평소보다 5분만 더 길게 식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록 습관이 변화를 완성시킵니다. 체감 기록만으로도 자신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식전과 식후 기분을 기록한 그룹이 실천 지속률이 2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매 끼니를 별점으로 기록하며 자신만의 최적 조합을 찾으셨습니다. 식전 섭취 여부와 식후 졸림 정도를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별 5개 중에 몇 개인지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늘 점심 후 느낌을 별점으로 남겨볼까요? 이렇게 작은 루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은 달라집니다. 식전 단백질, 완숙 달걀, 15분 타이밍, 천천히 먹기, 그리고 기록하기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식후 반응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이제 이 루틴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해 볼까요? 하루를 안정시키는 식전 루틴의 생활 확장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정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데요. 공복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혈당 반응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커피는 식사 30분 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신 다음 식전 15분 루틴을 시작하세요. 아침 알람과 식사 알람을 따로 설정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기상 알람, 7시 30분 식전 루틴 알람, 7시 45분 식사 알람, 이렇게 3개를 맞춰 두시는 겁니다. 처음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알람 소리도 부드러운 음악으로 설정하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출이나 외식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무가당 두유는 실온 보관 가능한 제품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냉장 보관이 어려운 날엔 상온 제품으로 대체하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팩 제품들은 대부분 실온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가방에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작은 보냉 가방을 하나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두유를 넣어두시면 점심때까지는 충분히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내일 점심 외출 전 한 팩 챙겨보실래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안 챙기고 나가는 게 더 불안하실 겁니다. 준비된 가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녁 관리도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녁은 특히 신경 써야 하거든요. 과일과 간식은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세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이나 가벼운 집안일로 순환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거실을 한 바퀴 걸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잠깐 걸어보실래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분표 읽기 습관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원재료 표기 순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앞쪽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있으면 피하세요.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당류가 0은 아니지만 1 미만이라 무가당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류 0에서 1 이하인 제품을 고정 선택으로 정해두시면 편합니다. 매번 고민하지 않고 익숙한 제품만 사시는 거죠. 평소 드시는 제품의 당류 수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장 보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에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실천 지속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비교나 압박보다 격려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유 한 팩 들고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리시면 서로 응원하게 되거든요. 함께 시작할 동반자 떠오르시나요? 배우자나 자녀,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시작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활 속으로 루틴을 녹이면 하루 전체가 안정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관된 리듬을 유지하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식사 전 15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식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어 졸림과 저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잘못된 상식은 식사량을 줄이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반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음 식사 때 급하게 먹게 되고 반응이 더 커집니다. 진짜 변화는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타이밍에서 시작됩니다.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면 식후에도 정신이 맑고 활동이 늘어나며 밤에 편히 잠들고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김영자님처럼 손발 저림이 줄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게 됩니다. 외출도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즐거워집니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림과 저림, 불안이 계속되어 삶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외식이 두려워지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죠. 식사 때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두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넣어두세요. 내일 점심 식사 15분 전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3일이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 3일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4일째부터는 식후 졸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고 일주일째에는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이 루틴 없이는 식사가 불안하실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와 외식 시 루틴 유지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식당에서 어떻게 15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회식이나 모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행 갈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실전 상황별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이 루틴을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전 15분 루틴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두유 한 팩, 달걀 1개, 그리고 1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3만원, 1년에도 36만원이면 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약값을 줄이고 병원 방문을 줄이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지고 여행도 마음 편히 다니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천 후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음식으로 식전 루틴을 시작하셨는지, 며칠 만에 효과를 느끼셨는지, 가족과 함께 하시는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